병원마다 진단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권유하는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파열을 작게 보거나 숨어있는 파열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엔 좀 쉬세요, 많이 쓰지 마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 작은 파열도 치료를 좀 합시다, 시술이나 수술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러면 왜 굳이 검사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어깨 환자분들 중에선 이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 병원에서는 힘줄에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을 가니까 힘줄이 조금 찢어졌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조금 쉬면 괜찮아진다고 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같은 검사 결과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잘못된 진단을 받는 건 아닐까? 괜히 필요 없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왜 병원마다 진단과 치료가 다른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에는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4개의 중요한 힘줄이 있습니다. 이 힘줄은 나이가 들거나 이 반복된 사용, 외상에 의해서 찢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흔히 어깨 힘줄이 찢어졌다, 끊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질환이 바로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특히 50세 이후가 되면 힘줄이 약해져요. 힘줄의 퇴행성 변화가 발생을 하면서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의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어깨인데 병원마다 진단이 다르게 나올까요? 이유는 아무리 정밀한 초음파나 MRI라 하더라도 힘줄의 작은 파열까지 완벽하게 진단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힘줄이 이렇게 원형으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결을 따라서 세로로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는 찢어진 위에 힘줄과 아래 힘줄이 딱 겹쳐 있으면 어떤 검사에서든 멀쩡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파열이 있는데도 MRI나 초음파상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찢어진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면서 초음파로 실시간 영상을 보는 겁니다. 찢어진 힘줄이 결을 따라서 찢어져 있을 때는 멀쩡한데 여기에 약물을 주입하잖아요. 찢어진 부위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것을 실시간 영상인 초음파로 확인을 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집 바닥에 금이 갔는데 아래층에서 이 천장에 물이 샌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바닥의 금에다가 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랫집에 가서 천장에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봐야지 가장 정확하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로 약물을 직접 힘줄에 투여해서 파열된 부위가 벌어지는지 잘 유지가 되는지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검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병원마다 파열 크기나 진단이 다른 이유는 파열이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옷도 찢어질 때 깨끗하게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흐물흐물하게 비정형으로 찢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노화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은 깨끗하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게 원형으로 찢어집니다. 따라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떤 의사는 가로 길이를 재서 3cm라고 하고, 또 다른 의사는 세로 길이로 1.5cm라고 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둘 중 누가 틀렸다기보다는 측정 기준과 관점 차이, 내가 물컵을 정면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방금 서 원장이 초음파 검사도 얘기하고 MRI 검사도 얘기했는데 MRI가 제일 정확한 거 아니냐, 하나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MRI는 어깨의 전체 구조를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정적인 영상입니다. 즉 정지 영상을 여러 컷을 세밀하게 본 검사예요. 반면에 초음파는 힘줄을 움직이면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숨어있는 파열의 경우에는 약물을 주입해서 파열된 부위가 어디까지 벌어지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MRI는 정적인 검사, 초음파는 동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의 정확도 측면에서도 MRI와 초음파는 정확성이 똑같다라고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검사가 맞는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병원마다 진단 결과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권유하는 치료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원은 파열을 작게 보거나 숨어있는 파열을 정상으로 생각하는 경우엔 좀 쉬세요.
많이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병원에서는 이 작은 파열도 치료를 좀 합시다, 시술이나 수술을 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맞는 거야? 그러면 왜 굳이 검사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권유하는 치료 방법이 다르다 하더라도 치료의 큰 원칙은 결국 어깨 기능의 회복이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파열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깨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저희가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는 파열 크기도 고려를 합니다. 파열 크기가 3cm 이상 큰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그 이외에는 비수술 치료나 시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환자분들의 증상 혹은 어깨 기능이 어디까지 회복될지에 그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에요. 환자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찢어진 힘줄을 구조적으로 딱 붙여줘야만, 봉합해야만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깨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옷이 찢어질 때는 꿰매서 봉합을 해줘야지만 옷을 입을 수 있잖아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은 파열된 자리가 남아있어도 앞쪽과 뒤쪽 힘줄, 주변의 힘줄이 균형이 잘 맞잖아요. 정상적인 어깨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합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과 봉합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을 장기간 비교를 했을 때 임상 결과의 차이가 없다고 여러 논문에서 보고하고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파열된 자리를 메꿔줘야만 뭔가 제 기능을 할 것 같은데, 파열된 자리가 있어도 주변 힘줄의 힘의 균형이 잘 맞으면 어깨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바로 이러한 점을 의사들이 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 파열 크기가 여기서는 1cm, 여기서는 1.5cm라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항상 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에서 병원마다 진단이나 권유하는 치료법이 조금씩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한 이 파열의 크기를 MRI나 초음파로도 쉽게 진단할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을 직접 투입을 해서 속에 숨어있는 파열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지 보다 정확한 진단이 된다는 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파열 크기가 이 병원과 저 병원에서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의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파열의 크기, 이 수치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의 어깨 기능의 회복 정도, 증상의 정도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다르더라도 치료의 큰 틀은 같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